한데요. 저희 베트남이 전체 토지의 20% 정도가 지뢰불발탄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호치민의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시내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 여기에 호이안의 아기자기한 야경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2020년 기준 세계은행이 분류한 중저소득국으로 아직도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직접 연결해서 생생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해를 돕기 위해서 고희석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베트남과도 업무적으로 혹시 연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베트남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안쉽게도 저는 필리핀 그 주변으로만 하고 베트남은 직접 해볼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다낭에 한번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즐거운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주변국들 경험까지 하셨으니까 이 주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이 베트남은 휴양지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의 인식도 딱 그 정도인데, 요즘 이 베트남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께 베트남 얘기를 여쭤보면은 아마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월남 참전용사 아니면 월남전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네. 요새 젊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트랑, 나짱, 뭐 다낭 같이 네. 이렇게 요새는 못 가고 있지만은 여행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사실 베트남은 앞서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전히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그러면 그 월남전을 얘기하셨는데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예, 그렇죠. 베트남은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45년 이후 약 10년 동안은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55년부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통킹만 사건, 네. 그걸로 인해서 미국과 약 21년 정도, 그래서 약 1976년까지 전쟁을 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전쟁을 겪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국가가 발전한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베트남 관련 사업 이야기를 들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분, 과연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베트남 사무소에 계시는 조정명 부소장님이신데요. 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이 뭐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특이한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꼽은 게 네. 지뢰 제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뢰요? 예. 저는 한 의료 교육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도 하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좀 독특하게 지뢰 제거 사업을 한번 선정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뢰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어떤 사업일지 잠시 후에 이 직원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베트남 현지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조정명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부소장님 계신 곳이요, 베트남 어디쯤인가요? 지금 저희 사무소는 베트남의 북부인 하노이에 있고요. 다들 베트남 하면 호치민, 다낭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네. 사실 베트남 수도는 북부에 있는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노이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하노이에 계신다. 그건 날씨 좀 어떤가요? 베트남은 이제 길쭉하게 나라가 생겨서요. 북부지방인 하노이는 나름 사계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에 해당하고요. 지금 뭐 최고 기온이 한 37도 정도까지 여름이고, 네.
체감 기온은 뭐 한 4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체감 기온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저희가 미리 듣기로는 우리 코이카 베트남 사업소에서 지뢰, 불발탄 제거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네네. 생각했던 수준의 사업이 좀 아니어서 깜짝 놀랐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베트남은 뭐 앞서서 잠깐 설명 주셨겠지만 저희 코이카는 이제 각 국가의 그런 개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베트남 사무소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사회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지뢰불발탄 사업은 베트남이 그 전쟁의 역사가 길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안전한 그런 국가 개발을 위해서는 좀 전제 조건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베트남이 그 국가 전체 토지의 20% 정도가 지뢰불발탄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인프라나 뭐 학교나 뭐 건물이나 이런 사회 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건축을 하려면 사실상 안전한 토지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때 그런 폭발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중부 지역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뢰 불발탄 제거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한 20% 정도가 그렇게 지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베트남 주변 국가들도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코이카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지뢰 사업은 페루에 지원한 사업이 아주 소규모이긴 했었습니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페루 지원 사업이 가장 최초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오스 사업,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저희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공산당 서기장께서 2014년에 한국에 이제 국빈 방문하셨을 때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발탄 제거 사업을 지원해달라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그런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요즘에는 참 경제 사회적으로 좀 밀접한 그런 전략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베트남에 좀 대규모로 지뢰불발탄 제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